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물류관에서 학기의 동반자 이춘길. 오늘 또 여러분과 함께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항상 여러분에게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기원하면서 이번 시간도 역시나 똑같은 생각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이제 86강째죠. 86강째. 이미 지난 시간 했던 내용 계속 연달아서 물류정책기본법의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 첫 번째 이제 물류 관련 협회가 나와 있어요. 협회는 이제 어소시에이션, 뭐 저도 유통관리사 협회, 물류관리사 협회 다 있어 봤죠. 그리고 현재도 참 있고요. 어쨌든 설립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 협회는요 다른 게 아니라 민법 규정에 의해서 설립합니다. 민법. 그리고 민법 규정으로 보통 설립해요. 자, 민법 규정에 의해서. 자, 물류기업, 화주기업 그 밖에 물류활동과 관련된 자는 물류 체계를 효율하고 업계의 건전한 발전 및 공동의 이익. 자, 업계의 그 물류 관련 업계의 건전한 발전이라든가 공동의 이익이 있죠. 이걸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물류 관련 협회, 즉 일종의 협회죠. 설립할 수 있다.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민법 규정에서 보통 이런 내용을 갖다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민법 규정에 의해서 협회를 보통 설립합니다. 저도 직접 협회를 설립해 봤던 사람으로서 잘 알고 있죠. 예전에는 여러분 물류 관리사 시험이요. 물류 관련 협회에서 이미 출제를 했었습니다. 물류 관련 협회에서. 그때는 갖다가 좀 사연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협회가 출제를 하다가 이제 아무래도 국가 자격증이다 보니까 원래 이제 민간 자격증 시작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하다가 이제 지금 큐넷으로 다 넘어갔는데, 자, 물류관 협회를 설립하는 경우에는요, 자, 해당 협회의 회원이 될 자격이 있는 기업, 그러니까 보통 100개 이상의 발기인으로, 자, 그래서 정관을 작성하여 해당 협회 회원 기업 200개 이상의 참여 창립청의 의결을 거친 후 소관을 따랐다. 자, 기본적으로 이거는요 사단법인이고 사단법인은 구성원이 뭐냐면 인적이에요. 사람. 여기는 그냥 100개 이상의 발기인한테 100명이라고 이해하셨던데 100명 사람이기 때문에 이 재단법인하고 다릅니다. 재단법인은 재산이 구성 요인이지만은 사단법인은 사람이 구성 요인입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정관을 작성하여 해당 협회 회원 자격이 있는 200개 이상이 참여한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에 소관에 따라서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해양수산부 장관 설립 인가를 받아야 한다. 지금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국토교통부 장관. 그래서 이제 국토교통부 내에 있는 물류정책 거기과에서 이제 우리가 관리를 하죠. 자, 물류관련협회는요 설립 인가를 받아가지고 설립 등기. 자, 법인이기 때문에요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이건 법인의 모든 동의라는 겁니다. 이 법인은요 다른 게 아니라 설립 등기를 함으로써 법인격이 성립됩니다. 법인격. 그래서 물류관련협회는 법인을 한다. 당연하죠. 법인이죠. 그리고 그 법인이 사단법이냐 재단법이냐 따라서 나눠질 뿐이죠. 자, 물류관련협회에서 관하여 물류정책기본법 규정한 것 이외에 민법에서 사단법인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단법인의 규정을 준용해서 물류 관련 협회, 모든 협회예요. 자, 모든 대한민국에 있는 협회는요, 거의 사단법인의 형식을 빌어가지고 보통 이제 설립합니다. 그래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단법인에 있는 내용을 갖다가 보통 말합니다. 자, 물류기업, 화주기업, 그 밖에 물류 활동과 관련된 자가. 그러니까 여기 물류기업 당연히 있죠. 물류와 관련된 물류기업. 물건의 주인, 화주기업, 그 밖에 물류 활동과 관련된 자. 자,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들이나 또는 여러분이 만약 물류관리업체에 종사하면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에 따른 물류관리협회를 갖다 설립하는 때에는 법에 따라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설립인가. 자, 설립인가 신청서에 각호 서류를 첨부해서 소관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 해양수산부 장관에 제출한다. 여러분 그 각호의 서류는요 따로 볼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법인을 설립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따로 이건 볼 필요 없이 자유한 누구에게 뭔가 설립 요건을 갖춘 다음에 누구에게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제출하는데 거의 물류관련협회는 국토교통부입니다. 자, 국토교통부 장관, 해양수산부 장관은 물류관련협회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물류관련협회를 갖다 행정적,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고 개뿔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거의 말로만
행정적,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관습만 안 하면 다행입니다. 관습만 안 하면. 왜? 거기에서 뭐 돈 주는 것도 없고요. 물론 이제 뭐 다른 협회라든가 이런 뭔가 모르게 내부 커넥션이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니까 거기 공무원 출신의 협회에 있는 뭐가 있으면은 그 지원금을 받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순수하게 공무원 출신이 아닌 민간인들로 구성된 협회는요 돈 한번 받으려면은 안 받고 치사해가지고 관섭을 안 받는 게 낫지 돈 한번 받으면 관섭 엄청나게 받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적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고 지원할 수 해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으니까 안 해도 된다는 것이에요. 당 사업의 진흥 발전에 필요한 통계 작성 관리와 유혹자료 수집 조사 연구 사업은 물류관리협회 업무에 속한다. 실제로 이런 연구를 해가지고 자료 있으면 좀 보내줄래요라고 전화는 또 엄청 옵니다. 예, 전화 와가지고 혹시 이런 자료 있어요? 혹시 이런 거 아시는 분 계세요? 혹시 한번 잠깐 참석해 줄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참석하면은 그 다음에 우리가 시간과 어떤 비용을 낭비해가면서 거기 참석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나중에 뭔가 우리한테 돌아오는 게 크겠지라고 생각하지 왜 굳이 갔다가 세종까지 내려가서 KTX 타고 세종까지 내려가서 거기서 참석하겠어요. 근데 이건 상징적인 의미일 뿐이죠. 자, 국제물류 주산업 협회가 있어요. 사실 협회라고 하면은 무역협회처럼 정부 기관에서 그냥 아예 왜냐면은 대한민국에 4대 협회가 있잖아요. 4대 협회 무역협회. 그다음에 대한상공회의소, 그다음에 다른 한국경영자총회협회, 그다음에 중소기업 상업회, 자부장 이런 4개 협회는요. 거기 회장들이 기본적으로 정부 부처로 따지면 무슨 급입니까? 부총리급이에요. 부총리급. 장관급보다 더 높습니다. 사실은. 자, 그래서 이제 대한상공에서 박용만 같은 경우도 이제 사실은 그 회장인데 두산그룹에서도 회장으로 있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부총리급이라고 해가지고 무슨 회의 같은 거 참석하다 보면 딱 거기서 이 명패 알고 대통령 옆에 서 있잖아요. 자, 일단 여기 보시면 국제물류주산업자는 국제물류주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제물류주산업자 공동 이익을 갖다 도모하기 위하여 대통령의 전환바에 따라서 사업자협회, 국제물류주산업협회를 설립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하죠. 사업자협회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 설립을 갖다가 강제할 수 없어요. 자, 국제물류주산업협회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해당 협회의 회원이 될 자격 있는 자 중 5분의 1 이상의 발기인이 있어요. 발기인. 그리고 발기인은 뭐냐면은 법인으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발기인이 거기에다 도장을 찍습니다. 그래서 이제 창립청이랑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발기인 회의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창립청의를 갖다 보통 하는 거죠. 일제 주식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발기인이 그 회사에 우리 협회는 이렇게 하겠다 정관. 그리고 모든 협회라든가 주식회사 같은 경우는 정관이라는 게 있어요. 그 정관을 작성합니다. 그래서 정관은요 그 회사의 법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법 우리 회사는 이런 걸 지키겠다. 이게 정관입니다. 그래서 정관을 작성해서 해당 협회 회원들 자기 있는 자의 3분의 1 이상이 출석한 창립청에 의결을 거친 후에서 교통부 장관 설립 인가를 받아야 된다. 이걸 저도 협회를 갔다가 실제로 제가 설립 인가까지 받아가지고 그때 당시는 저는 이제 과천에 있었어요. 정부가 과천에 있어가지고 2008년이죠. 2008년 과천에 있을 때 아주 진짜 뻔질나게 과천 청사를 들었다 놨다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항상 갈 때마다 양손에는 갖다가 어떤 뭔가를 들고 있었죠. 사실 국제물류주산업협회는 설립인가를 받아가지고 설립 등기를 갖다가 하는 것이에요. 왜 법인이니까. 그래서 설립 등을 함부로 성립합니다. 그래서 법인을 한다. 왜 법인이니까 설립 등을 하는 것이에요. 자, 국제물류주산업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즉 물류정책기본법에 규정한 것 이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 당연하죠. 항상 이 내용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설립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하고 법인을 하고 그다음에 민법에 대한 규정 사단법 규정을 준용한다는 내용은 똑같은 말이에요. 자, 여러분의 그 페이지를 넘어가서 보시면은요. 이제 자, 물류 선진화 국제라고 나와 있어요. 물류 선진. 자, 환경 친화적 물류 촉진. 환경 친화적 물류 활동이 있습니다. 자, 당연히 어떻겠습니까? 환경적인 친화적 물류 활동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녹색 물류, 이 녹색 물류 또는 환경 물류 이런 걸 갖다 당연히 중시하게 되죠. 이런 걸 중시하기 때문에 이런 걸 고려해야 돼요. 그래서 국토교통부의 해양수산부도 시도지사는 물류활동의 환경 친화적 추진일수록 사업 시책을 갖다 마련한다. 그래서 이 관련 시책을 마련한다. 이건 국회죠. 산은 없어요. 국회 산인데 산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 국토교통부 장관, 해양수산부 장관, 국회시죠. 국회시는요, 물류 활동에 관련 신규를 진행하기 위해서 기술 정보를 체계적 종합적으로 관리 보고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 당연히 물류 정보를 갖다 체계적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관리 보급하는 방안을 갖다 마련해야 한다. 이거 맞아요. 국토교통부 장관, 해양수산부 장관은 물류 관련 기술 진흥을 위하여 연구기관 및 단체를 지도 육성해야 한다.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 이런 법적인 내용만 제대로 하면은요, 아마 대한민국은 굉장히 발전된 나라가 될 것이에요. 근데 이런 내용은 딱 열거된 체계적으로 열거는 되어 있지만은 사실 그런 것은 그냥 상징적인 의미라고 저는 봅니다. 사실은 실제로 얘기를 하면은 굉장히 시간도 많이 걸리고. 자, 여기 일단 보시면요, 환경 친화적 물류 활동은 자, 환경 친화적인 물류 시스템의 도입이라든가 그 다음에 개발, 그 다음에 물류 활동에 따른 폐기물의 감량, 그 밖에 물류 자원을 갖다 들어가고 재활용하는. 그러니까 보통 뭡니까? 이런 것이죠. R이죠. R. 만약에 리사이클하면 이런 거, 리사이클. 그러니까 이 R이라는 거, 즉 뭡니까? 이거 다시죠, 다시. 그래서 다시 뭐니까? 어게인이니까, 어게인. 그리고 재사용, 항상 이런 것이에요. 그 밖에 물류자원을 절하고 재활용하는 거. 그리고 리유즈죠, 이런 것은. 리유즈, 재활용은 리유즈다, 리유즈. 자, 활동으로서 국토교통부 장관 및 해양수산부 장관이 고시하는 사항을 말한다. 이런 것이에요. 뭐 당연히 여러분이 환경 친화적인 물류활동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이미 대통령도 직접 그랬죠. 탄소화, 탄소를 갖다가 세계에서 가장 많이 배출하는 대한민국이 탄소 배출을 갖다가 줄이자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이미 나왔었고, 환경 친화적 물류 촉진 어떻게 하는 게 낫겠느냐. 자, 일단은 지정 표시 도안 및 표시 방법 등에 대해서는 교통부 장관. 자, 그래도 환경 물류 도안이라든가 그 다음 표시 방법 있잖아요. 이런 방법 등에 대해서는 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를 하겠죠. 자, 교통부 장관은 환경 친화적 물류 활동을 갖다가 모범적으로 하는 물류기업과 화조기업을 즉 어떻게 우수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그래서 교통부 장관은 환경 친화적 물류 활동을 하는 기업을 우수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거. 국토교통부 장관, 해양수산부 장관, 시도지사. 자, 국회시는요. 국회시는 자, 물류활동의 환경 친화적 추진에서 관련 시책을 마련한다. 이거 뭐 당연한 것이에요.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 장관, 해양수산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똑같이 화주기업에 대해 환경 친화적인 운송수단으로서 환경 친화적인 운송수단으로서 전환을 건가. 전환을 건가다. 이거 뭡니까? 바로 모달 시프트. 이미 여러분께 알겠죠. 모달 시프트를 말하는 것이죠. 모달 시프트. 그리고 이 전환. 그리고 전환은 시프트잖아요. 그리고 환경수단, 운송수단을 갖다가 어떻게 환경 친화적인 원래 뭐가 트럭 같은 것이 너무나도 많은 배기가스를 배출하니까 그렇지 않은 다른 운송도구 그래봤자 뭐 딱 정해져 있죠. 철도 아니면은 선박밖에 더 있겠습니까? 설마 우리나라 같은 경우 항공으로 우리나라를 물건을 운송하는 경우는 참 말도 안 되는 짓이니까 그럴 수는 없을 것이고. 자, 그런 내용으로서 여러분 보시면 되고. 자, 또 내용 한번 보시면은 국토교통부 장관, 해양수산부 장관, 범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국가물류 협력체 구성. 자, 국가 간의 물류 협력체 구성이라든가 또는 정부 간 협정의 체결 등에 관하여는 미리 국가물류정책심의위원회, 자, 국가물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뭐 어찌 보면은 절차상으로 문제가 없게 만들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사실 절차상으로 문제 있으면 안 되니까. 국토교통부 장 해양수산부 장관은 물류기업의 화주기업에 대하여 환경 친화적인 운송수단으로서 전환을, 즉 모달 시프트와 같은 전환을 권고하고 지원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장관, 해양수산부 장관은 물류시설의 외국인 투자 기업 및 환적 과물을 효과적으로 유치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환적 과물 거기서 바꾼다는 것이죠. 물건을 갖다가 이런 물건 저런 물건으로 바꿀 때 그런 것을 효과적으로 유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당해 물류시설 관리자와 공동으로 투자 유치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그리고 투자 유치 활동을 정부에서도 유치하는 데 지원을 해주겠다. 이거겠죠, 사실은. 자, 일단 이론적으로는요, 뭐 좋은 내용이죠. 이런 것이 있으면 참 좋다. 누구든지 다 동의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사실 이런 내용, 그렇지, 그렇구나.
그래야 되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사실. 국토교통해양문화 시도지사는 국회시는 물류기업의 첨단 화물 운송 체제. 자, 물류기업의 첨단 화물 운송 체제 뭐가 있어요? 그냥 무선 주파수 인식 뭡니까? RFID 첨단 화물 뭐 GPS겠죠, 이런 거 GPS. 이런 것 등의 물류 관련 신기술 기법을 도입 적용을 권장할 수 있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인 지원할 수 있다. 자, 국회시는 물류기업 또는 화주기업이 환경친화적 물류활동을 위하여 환경친화적인 운송수단, 포장재료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기존 물류시설 장비라든가 운송수단을 갖다가 환경친화적인 물류시설 장비 운송수단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환경친화적인 물류 시스템 도입 및 개발, 물류 활동에 따른 폐기물 감량 등의 활동하는 경우에는 돈이라든가 행정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다. 안 해줘도 상관없다. 그거죠. 사실 뭐 당연히 이런 것은 정부에서 해야 될 일을 기업에서 알아서 한다면은 야, 참 기특하다. 우리가 조금 뭔가 박수 쳐줄게. 박수도 쳐주고 사탕도 하나 줄게.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돼요. 당연히 이건 누가 봐도 지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일이죠. 이런 것은. 자,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녹색 물류 협의구라고 기구라고 해서 나와 있어요. 거기 양가로 3번입니다. 1097페이지. 자, 국토교통부 장관 관계행정 물류관협회 자료 관련된 단체예요. 모든 게 기업 등은 그래서 국토교통부 관계행정기관 물류관협회 물류관 전문단체 기관 단체 물류기업 화주기업 등 환경친화적 물류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 환경친화적인 물류활동을 촉진하기 위해서 협의기구가 필요하다면 즉 녹색 물류기구를 갖다 설치 운영할 수 있다. 그리고 만약 필요하다면 녹색 물류협의기구라는 이름으로서 단체를 갖다가 협의 운영할 수 있다 이겁니다. 자, 녹색 물류협의기구는 환경친화적인 자 여기서 환경친화적 물류활동 촉진을 위한 정책개발 제안 및 심의 규정, 물류기업과 화주기업의 환경친화적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과 사업 개발 및 제안, 기업의 환경친화적 물류활동 지원을 위한 사업 심사 및 선정하거나 환경친화적 물류활동을 촉진을 위한 연구개발 홍보. 자, 여긴 뭡니까? 한마디로 그러니까 녹색 물류협의기구는 환경과 관련된 내용을 모두 다 하겠다 이거죠. 그러면 아주 정책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겠다 이겁니다. 뭐 당연하겠죠. 그럴 수밖에 없을 것도 같고요. 그래야만 되고요. 그런 내용으로 지금 계속 말하고 있다는 거 이해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국토교통 녹색물류 신청기업의 지정증을 갖다가 발급하고 있습니다. 자, 우수 녹색 물류 실천기업에 대해서 지정증. 이 지정증이란 건 뭐냐면은 여러분들 간혹 가다가 뭐 식당 같은 데 가면 뭐 모범 식당이라 해서 딱 이렇게 뭐 간판처럼 조그마하게 간판처럼 써 있는 거 봤을 것이에요. 그건 시군에서 이렇게 지정하듯이 마찬가지예요. 우수 녹색 물류 실천 기업에 대해서 지정증을 발급하고 지정을 나타내는 그러니까 이런 걸 갖다 붙인다 이거죠. 이 표시 지정 표시를 갖다가 정하여 우수 녹색 물류 실천 기업 사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회사 가면 다 이런 거 이제 조금씩 다 붙어 있잖아요. 그리고 우수 녹색 물류 기업 실천 기업이 아닌 자는 지정 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러면 이거 뭔가 지정 표시를 하면은 혜택이 주어지겠죠. 혜택. 그걸 말합니다. 왜? 여기는 지정 표시 아닌 자, 우수 녹색 물류 실천 기업이 아닌 자는 지정 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이미 이 지정 표시를 하는 기업에게는 뭔가 혜택을 준다 이거죠. 그 말은. 그래서 녹색물류협의기구 위원장에서 호선하며 녹색물류협의기구라는 게 있었잖아요. 거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그래서 보통 이제 상호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드는 것이죠. 위원장 포함 15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우수 녹색 물류 실정기업의 지정증을 발급하고 지정을 나타낸 표시, 지정표를 정하여 우수 녹색 물류 실정기업이 사용을 할 수 있다. 이런 것이에요. 혜택 같은 것은 뭐냐? 행정적인 또는 재정적인 지원을 해주겠다 이겁니다. 다른 거 없어요. 할 수 있다겠죠.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어찌 보면은 뭐 당연히 뭔가 혜택을 주는 생색은 내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시도지사가 환경친화적인 물류 촉진을 위한 자원을 하려는 경우에는 자, 중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미리 국토교통부 장관 및 해양수산부 장관과 협의를 해야 된다.
당연히 시도지사가 환경 친화적 물류의 촉진을 위한 자원을 해요. 지원을 지원이겠죠. 지원을 하려는 경우에는 중복을 방지하기 위해 시도지사도 지원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는 국토교통부라든가 해양수산부 장관도 지원해주면 중복 지원이 되니까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서 이런 사람들과 협의를 해야 된다. 이런 게 당연하겠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은 스스로 운영 관리하는 물류시설을 개발 및 운영하는 법률, 이 다음에 법에서 나와요. 그 법입니다. 그 법에 따른 복합물류터미널 또는 일반 물류터미널, 물류단지, 그러니까 일반 물류터미널이 아니 복합물류터미널이 아니면 모두 일반 물류터미널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복합물류터미널은 뭡니까? 2개 이상의 운송수단이 접점되는 장소를 말해요. 자, 그리고 복합물류터미널, 일반 물류터미널 또는 물류단지, 항만법에 따른 항만 배후단지 중 물류시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이런 것 중에서 물류시설 우선 입주 대상자나 그 밖의 자보다 우선 녹색 물류, 그냥 이런 혜택을 준다네요. 이런 혜택 우선적으로 입주하게 할 수 있다. 이런 장소에 만약에 우선 녹색 물류 실천 기업을 갖다가 지정증을 받은 기업은 우선적으로 다른 기업과 우선적으로 그 기업 먼저 우선을 해서 입주를 시키겠다 이겁니다. 물론 이제 이런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혜택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겠죠. 사실. 근데 혜택입니다. 혜택인데 뭐 당연히 요즘에는 제약 요건이 많아가지고 어쩔 수 없이 뭐 녹색 물류 기업 우선 입주 대상자 그런 식의 어떤 요건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서 보시면요. 녹색 물류 협의 기구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페이지는 양가로 4번의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요. 양 4번의 녹색 물류 협의 그 업무 나와 있죠. 이거 업무예요. 거기서 어떤 일을 하느냐 이거죠. 기업의 환경 친화적 물류 활동 지원을 위해서 그 사업의 심사 및 사심사라는 걸 선정을 합니다. 그리고 기업의 환경 친화적 물류 활동이죠. 환경 친화적 물류 활동을 하면은 이런 사업이 있으면 이런 사업을 얼마큼 하느냐. 그 다음에 선정해 가지고 지원해 주겠다 이거죠. 자, 환경 친화적 물류 활동을 위한 연구라든가 개발, 그 다음에 홍보라든가 교육 등이 이런 내용에서 업무에서 보통 하는 거. 그리고 연구도 하고 개발도 해요. 그 다음에 홍보도 합니다. 그 다음 교육 같은 것도 진행하는 것을 갖다가 녹색 물류 협의기구 업무라는 거 알아두면 되고, 환경 친화적 물류 활동 촉진한 정책 개발. 자, 정책 개발 제안 또는 심의 주정까지도 이런 일도 한다. 그러니까 환경 친화적 물류 활동을 촉진을 위해서라면 모든 일을 다 하겠다는 것입니다. 왜냐? 여기 다 나왔잖아요. 여기서 이런 일을 갖다가 촉진을 위한 일이라면 모든 일을 다 하겠다. 물류기업과 화주기업 환경 친화적 협력체 구축을 위한 뭐 정책과 사업의 개발 및 제안도, 그러니까 모든 일을 갖다가 다 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뭐 딱 제한된 또 열거든 일만 하는 게 아니라 환경 친화적 물류 활동 촉진을 위한 일이라면은 어떤 일인지 다 하겠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내용을 여러분이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이 명시한 행정적인 재정적인 지원. 자, 이렇게 혜택을 줘야겠죠. 그리고 이런 걸 갖다가 그냥 사탕을 주는 것이에요. 사탕. 그렇게 말을 잘 들었으면은 사탕을 줘야 그 다음에도 말을 잘 듣잖아요. 왜? 사탕을 먹기 위해서. 자, 물류기업의 국제 물류활동을 촉진시킨다. 그리고 행정적 물류기업의 국제 물류활동을 촉진시킨대요. 이런 걸 해주면은. 자, 물류기업의 환경 친화적 운송수단을 사용할 수 있다. 당연하죠. 물류기업의 환경 친화적, 그러니까 비환경 친화적인 운송수단이 아니라 환경 친화적인 아예 환경 친화적 운송수단을 갖다 사용할 수 있다. 자, 민관 합동 물류 지원서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거. 그다음 물류기업의 물류 관련 신기술이라든가 기법의 도입이 정할 수가 있다는 거. 기업의 환경 친화적 물류 활동을 지원을 위한 사업 심사라든가 선정할 수 있다는 것이겠죠. 그다음에 환경 친화적 물류 활동 촉진을 위한 정책 개발, 뭐 개발 제안, 심의 조정 이런 것들 다 하면은 행정적 재정적인 지원을 해주겠다. 그다음 물류기업, 화주기업의 환경 친화적 협력체 구축을 위한 정책과 사업 개발 이런 일을 하면은 다 도움을 주겠다 이거예요. 사탕을 사탕 먹을 일이에요. 이런 게 다. 그리고 환경 친화적 물류 활동 촉진을 위한 연구 개발 이런 거 다 사탕을 먹을 일입니다. 이런 것들이. 그래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있는데 우리가 아까 구체적인 사례가 뭐였습니까? 바로 그런 물류단지의 우선적인 입주권을 주겠다는 것이죠. 그런 단체가 있으면은 자, 이런 것이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내용을 한번 명시적으로 나와 있는 내용만 한번 가볍게 보시면 되고요. 그 양가로 5번.
여러분 거기 1097페이지 있지만은 그 페이지에 나와 있는 양가로 5번의 내용이었다는 걸 알아주시면 되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보시면은요. 자, 이제 물류 경쟁력 강화가 있어요. 물류 경쟁력. 그럼 여기서 보면은 물류 산업의 경쟁력 강화가 나와 있는데 자, 물류 산업을 종합적 복합적으로 영위하는 자가 자신이 영위하는 물류 산업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 장으로부터 종합 물류 인증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물류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물류 산업을 종합적 복합적으로 영위하는 자는 자신이 영위하는 물류 산업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 장으로부터 종합물류 인증, 물류기업 인증을 갖다 종합물류기업 인증, 이 종합물류기업 인증을 갖다가 받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미 인증이라는 걸 우리가 앞에서 잠깐 했었죠. 인증의 취소 같은 거. 국토교통부 장관이겠죠. 중앙행정기관 장이라는 것은 보통 해양수산부 장관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장, 즉 국토교통부 장관과 해양수산부 장관은 물류사업에 관련된 분야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위국 물류대국 국내 유치활동을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다. 뭐 거의 의미가 없죠. 사실은. 국토교통부 장관은 물류 관리를 고용한 물류 관련 사업자에 대하여 다른 사업자 우선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가 할 수 있다. 의미 없습니다. 이런 것은 사실. 하여야 한다. 권고사항이라는 것이죠. 이런 것은 이것뿐만 아니라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유통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통관리사를 고용한 업체는 뭐 유통 마찬가지 산업통상부 장관은 유통관리사를 고용한 유통 관련 사업자에 대하여 다른 사업자 우선에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똑같은 말입니다. 자, 그다음 국토교통부 장관 및 해양수산부 장관은 자, 화주 기업에 대하여 운송보관, 하약 등의 물류 서비스를 일관되고 통합된 형태로 제공하는 물류기업을 우선적으로 육성하는 등 물류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 이런 내용. 그다음에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장관 또는 산업. 그래 여기는 뭡니까? 국회사이죠. 국회사는 제1항에 따른 이 내용이에요. 물류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물류 관련 법률에 따라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받는 물류시설 입주를 위한 지원하거나 물류시설 장비 확대. 이런 입주를 위한 지원을 하거나 물류시설 장비 확충, 물류 표준화 정보화 등 물류 효율에 필요한 자금의 원활한 조달을 위해 필요한 때는 지원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런 거 다 권고사항입니다. 권고사항. 그래서 사실은 이 법적으로 나와 있는 강제사항, 강제 규정상 같은 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은 그걸 갖다가 타기 위해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받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통이 따르겠습니까? 사실 국토교통부 장관은 해양수산부 장관과 협의하여 화주기업이 자가물류. 그러니까 자가물류가 뭡니까? 자가물류라는 것은 일자 물류를 보통 말하죠. 자회사 물류는 이자 물류. 자기가 보유하거나 관리하여 재화에 대해서 자기의 시설 장비 인력 등을 사용하여 물류 활동하는 것을 제3자 물류 전환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그러니까 자가 물류, 일자 물류나 또는 이자 물류를 일자 물류라든가 또는 이자 물류를 자, 어떻게 물류 아웃소싱 3자 물류로 바꾸도록 전환하는 거죠. 3자 물류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3자 물류를 활용하기 위하여 자가 물류 시설 매각하거나 또는 처분하는 때에는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제3자 물류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물류 컨설팅을 받으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물류 컨설팅까지 받는다 무슨 말입니까? 제4자 물류가 되겠죠.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비용을 지원할 수도 있다. 뭐 이런 것인데 기본적으로 이런 것은 어찌 보면은 아주 좋은 것 같이 느껴지긴 하죠. 상징적으로. 근데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강하다는 거. 자, 물류정보 시책이 나와 있습니다. 시책.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요. 물류정보 표준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물류정보 시책 포함다. 자, 표준에 관한 사항이 있고요. 그다음에 정보통신 기술 도입이라든가 확산에 관한 사항이 있고, 그 다음에 물류정보 연계 및 공동활동, 이 공동활동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물류정보 보안에 관한 사항, 보안, 그 다음 물류 효율을 향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효율을 향상시키느냐 여기서 필요한 사항이 바로 물류정보 시책 포함 사항이 있어요. 자, 그런 내용으로 좀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으로 넘어가서 보시면은요. 자, 물류정보화 해가지고 나와 있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양과 4번 나와 있지만은, 여기서 보시면 물류정보화, 국토교통부 해양수산 산업등, 자, 국해산. 그 다음에 여기 관세청제 나와요. 그래서
국회의사는 또는 관세청장은 물류 정보화를 통한 물류 체계의 효율화를 갖다가 위하여 필요한 시를 강화한다. 왜 관세청장이 나오겠습니까? 자, 이거는 갖다 물류는 갖다 어디 해외 물류까지 포함되니까 즉 수출 수입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단위 물류 정보망은 물류 정보 수집 분석 가공, 수집하고 분석하고 가공 또는 유통까지 등을 갖다 촉진하면서 구축 운영되는 것이에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단위 물류 정보 전 단계로 지정할 수 있다. 이미 여러분 설명드렸죠. 토지주택공사는 이런 것으로도 지정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지정될 수 있는 거 유일하게 토지주택공사가 있다는 거 이미 앞에서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습니다. 자, 국토교통부의 해양수산물 시도지사 및 행정기관장은 단위 물류 정보 전 단계에 대해서 지적을 취소하려면 청문, 항상 모든 것은 취소를 하기 위해서는 청문이라는 절차를 거쳐야지 청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미 청문 절차를 거치면요 거의 취소를 하기 위한 수순입니다. 자, 외국인 투자기업 및 환적화물 유출하는 공동투자 유치활동 있죠. 자, 그 다음에 국토교통해양수산부 장관 또 시도지사는 물류시설의 외국인 투자기업 및 환적화물을 효과적으로 유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물류시설 관리자 즉 공항이라든가 항만 또는 물류시설의 소유권, 개별 법률에 따른 운영권을 인정받은 자 나와 있죠. 또는 국제물류 관련 기관이라든가 기관과 단체 있어요. 공동으로 투자 유치 활동을 갖다 수행할 수 있다. 항공법에 따른 공항 중 국제공항 및 그 배후지에 위치한 물류시설에 대한 소유권, 관리 운영권을 인정받은 자에 대한 투자 유치 활동도 평가를 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다른 게 아니라 그냥 외국인 투자기업의 환적화물을 유치하기 위한 공동투자 유치 활동. 다른 거 없어요. 공동투자 유치 활동은 어떻게 하느냐. 이 내용입니다. 마찬가지로 항만법에 따른 것이 있어요. 항만법에 따른 무역항 및 그 배후지, 유치한 물류시설에 대한 소유권 또는 관리 운영권을 인정받은 자에 대한 투자 유치 활동을 갖다가 평가할 수 있는 것이고, 자, 물류시설 관리자와 국제 물류 관련 기관 단체는 공동 투자 유치 활동에 대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극 협조를 해야 되고, 물류시설 관리자 또는 국제물류 관련 기관 단체와 공동 투자 유치 활동을 수행한다라고 나와 있죠. 자, 국토교통부 장관, 해양수산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효율적인 투자 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윤관 등 관계행정기관 및 이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 관련 기관 단체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바로 나와 있어요. 이런 것도 뭐 그렇게 자주 시험에 출제되는 부분은 아니지만은 여러분 한번 알아둘 필요는 있는 부분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 해양수산부 장관 평가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는 평가 대상 기관에 대해서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그래서 관련 자료를 갖다가 한번 요청을 받아가지고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가를 한번 따져보는 것이겠죠. 그리고 평가에 필요한 기준과 방법은 국토교통부 장관 및 해양수산부 장관 협의회에 정하되, 자, 평가 대상 기관은 사업 내용을 특성, 투자 유치 목표 달성 정도와 능률성을 갖다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 보시면 됩니다. 자, 국토교통부 장관, 해양수산부 장관은 평가 대상 기관에 대하여 그 평가 결과에 따라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달리할 수 있다. 그래서 행정적 지정을 갖다가 사탕을 갖다 큰 사탕 주고 작은 사탕을 나눠서 줄 수가 있다. 그래서 너무 열심히 하면 큰 사탕을 주고 그렇지 않으면 작은 사탕을 주겠다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가 여러분 거기 나와 있고, 자, 이제 한번 책에 그 다음에 뭐가냐? 이제 한번 문제를 한번 풀어봐요. 여러분 책의 페이지는 바로 110 페이지입니다. 110 페이지 보시면요. 이따 2번이 나와 있어요. 2번은요. 물류정책 기본법 제51조에 나와 있는 권한의 위임 내용입니다. 권한 위임. 그리고 물류정책 기본법 시도지사가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수행하는 거죠. 이건 권한의 위임이에요. 권한을 위임받아 수행하는 업무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 뭐냐? 이렇게 나왔어요. 자, 여기에서 여러분께 알 건 뭡니까? 물류정책 시도지사가 국토교통부 장관, 그러니까 시도지사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도지사에게 뭔가 권한을 갖다 위임해 주겠죠. 그래서 업무를 명시하는 거. 자, 기본적으로 국제물류주산업 등록이라든가 변경 등록. 자, 국제물류주산업. 자, 그다음 승계 신고의 수리 같은 거. 국제물류주산업의 취업 해산의 신고 수리. 그다음에 여기에 나와 있는 거 뭡니까? 여기 이런 거 등록이라 변경 등록, 그다음 신고, 그다음에 해산 신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국제물류주산업에 필요한 소유자금 융자, 자, 소유자금 융자를 지원해준다. 이거는 갖다가 없었죠. 사탕을 갖다가
뭐 줄 수는 있어도 기본적으로 필요한 소유자금 융자 등을 갖다가 돈을 갖다가 준다는 개념은 없었습니다. 다시. 그래서 국제물류주소 등록 취소라든가 이런 거. 취소, 등록을 갖다 취소하고 뭐 이렇게 정지 명령 같은 거 이런 거 갖다가 시도지사가 할 수가 있죠. 그리고 국토교통부 장관도 이 융자를 갖다가 지원해줘. 뭐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했지 지원을 한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자, 그런 의미로서 보면은 정답이 4번이 되겠죠. 자, 이거는 여러분께서 나와 있는 물류정책기본법 제51조의 위임에 관한 사항에서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2번 내용 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으로 넘어와서 3번 내용 다음 보도록 합니다. 3번은 물류정책기본법령상 국토교통부 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관협의회에서 물류기업, 자, 국토교통부 장관이 관계중앙행정부 장관 협의회요. 물류기업 또는 화주기업에 대하여 행정적, 재정적 사탕 주는 것이죠. 행정적, 재정적 지원할 수 있는 물류 보안 활동으로 명시. 자, 물류 보안 활동으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뭐냐 묻고 있습니다. 물류 보안 활동. 자, 일단 기본적으로 물류 보안 관련 시설 유지한다. 그 다음에 물류 보안 관련 프로그램 운영한다. 그 다음에 물류 보안 사고 발생의 예방 조치. 예방 조치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왜? 시설을 유지하거나 그 결과적인 측면이죠. 그래서 예방적인 조치는 이런 것 같은 것은 당연히 해당되지만 이런 건 아니라는 거. 자, 장비 개발 도입도 당연히 해당되죠. 그 다음 표준이라든가 제도라든가 국가물류 시책에 준수한다. 이것도 당연히 해당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물류보안 활동이 명시가 되지 않은 것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명시되지 않은 것은 거기에 나와 있는 3번에서 정답은 3번이 된다는 거. 그 3번 내용 보시면요. 거기 이 해설에 다 명시된 거 다 나와 있으니까 한번 여러분이 참고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명시라는 것은 거기에 법에 열거되었습니다. 열거되었어요. 그리고 그 열거된 내용이 딱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실 법을 갖다가 법제처에 들어가서 한번 관심 있게 법 조문을 보시면요. 열거된 내용이 딱 있습니다. 열거된 내용. 그래서 열거된 내용도 있고 아니면 시행령에 열거된 내용이 있고 아니면 시행규칙에 열거된 내용인데 우리 시험은 거의 시행령까지만 시험에 출제되고 시행규칙 즉 부처령 같은 경우는 시험에 출제가 되지 않아요. 자, 7번 내용 한번 보도록 합니다. 7번 내용 보시면 물류정책기본법상 물류정보화 촉진에 관한 일부 규정이다. 가로 안에 해당될 수 없는 것은 뭐냐 묻고 있죠. 자, 기본적으로 뭐뭇은 물류정보화. 자, 물류정보화예요. 물류정보화. 촉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에서나 범에서 물류기업 또는 물류관 단체예요. 물류정보화의 관련된 설비 또는 프로그램의 개발 운영 일부를 지원했죠. 제가 여러분에게 국회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국토교통부 장관, 해양수산부 장관, 산업통상부 장관, 관세청장. 그리고 물류정보는 왜? 이건 수출입까지 하기 때문에 제가 설명드렸어요. 그래서 여기서 나와 있는 국토교통부 장관, 해양수산부 장관, 산업통상부 장관, 관세청장, 기획재정부 장관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죠. 3번이 아니에요. 기획재정부 장관이 갑자기 왜? 지금 우리 부총리죠. 기획재정부 장관이 그분이 아주 우리 지금 현재 맡고 있는 기획재정부 장관은 고집이 좀 너무 세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뭐 고집인지 자기 주관인지 모르겠죠. 사실은 말로는 어떤 분은 고집을 하고. 자, 일단 10번 문제 보시면요. 거기 10번 문제 그 다음 페이지 여러분 교재도 한번 봐주세요. 1101 페이지. 그 다음 페이지 1102 페이지. 그 다음에 5번에 뭐 물류청장 국제물류 주도람 관한 설명도 옳은 것은 뭐냐 묻고 또 있어요. 그 다음 7번 아까 봤고요. 7번 봤고 다음 페이지를 넘어가서 지금 몇 번입니까? 8번도 있고 9번도 있고 10번. 그 10번 내용 보시면은 물류정책 기본법령상 물류표준화에 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이에요. 물류표준화입니다. 자, 국토교통부 장관은 물류표준화에 관한 업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 장관에게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화 제정 개정 또는 폐지를 요청할 수 있다. 이런 내용 맞을까요? 틀릴까요? 당연히 옳은 내용이죠. 이런 것은 산업통상부 장관에게 이미 여러분께 제가 설명드렸어요. 이미 우리가 기본적인 이론에서 봤다는 내용이 있죠.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 장관, 해양수산부 장관 또는 산업. 국회사는 물류기업 등에서 물류표준 장비 사용자에 대해서 우선 구매 등의 우대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한다.
뭐 이거 하면은 우대 조치를 갖다 할 수 있는 것이고 국토교통부 장관 화주기업의 그 물류비 산정 지침에 따라 물류비를 관리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는 거 권고사항이죠. 당연히 이런 내용 1번, 2번, 3번 내용 모두 맞습니다. 자,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이니까 4번과 5번 지문에서 이제 옳지 않은 게 하나 있을 것입니다. 4번 보시면 물류회계를 갖다가 물류회계를 표준화를 위한 기업 물류비 산정 지침에는 물류비 관련 용어에 대한 개념에 대한 정의가 포함된다. 자, 물류회계 표준화를 위한 기업 물류비 산정 지침에는 물류비 관련 용어.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어떤 영역별 물류비냐, 기능별 물류비냐 이런 기준에 따라서 한번 포함되어야 한다 이런 내용도 있어요. 그러면 당연한 것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 국토교통부 장관은 해양수산부 장관 시도자 협의회예요. 기업 물류비 산정 지침. 자, 여러분 기업 물류비 산정 지침이라는 것은 제가 여기 나와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국회산이라고 제가 했습니다. 국회시가 아니라 국회산이에요. 이거는. 그리고 국토교통부 장관 해양수산부 장관 시도지사 협의해가지고 기업물류비 산정 지침을 갖다 고시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장관 해당 수산부 장관 산업통상부 장관이지 시도지사는 거기에 포함되지 않아요. 누가? 산업통상부 장관이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갖다가 10번에 5번에 지문이 들 것이고 자, 이런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알겠죠. 자, 그 다음에 10번 나왔고 이제 몇 번 보냐면 13번. 자, 여러분 보시면은요. 거기 10번, 11번, 12번, 13번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물류정책 기본 법령상 국가물류정책위원회 심의. 자, 여기서 심의를 거치는 국가물류 기본계획의 중요한 변경사항에 해당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심의를 거친다. 심의를 거치는 국가물류 기본계획의 국가 기본계획 그 중요한 변경사항에 해당한다. 자, 여기서 기본적으로 굉장히 이 지문에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을 고르시면 됩니다. 사실 이런 거 문제 나올 때 왜냐하면 여기서 이미 중요한 변경사항에 해당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여러분이 일단 1번, 2번, 3번, 4번, 5번 지문 있으면은 법규 내용은 사실 우리가 명확하게 알지 못하면은 약간의 감도 필요합니다. 그래도 뭔가 모르게 이거 같다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이 정답을 선택하셔야 돼요. 사실 국가물류 정책의 목표 추진 전략. 자, 기본적으로 여기서 가장 뭡니까? 국가죠. 국가 물류 정책이 나오세요. 그다음 목표, 그다음에 추진 전략이 나왔습니다. 그럼 어찌 보면은 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통 정책과 전략을 갖다 세운 것입니다. 국가적인 차원. 범위 자체가 국가적으로 본 것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는 국가 물류 기본계획과 관련 국가 간의 교통망 계획의 변경, 여기 변경을 묻는 것이죠. 변경을 반영한 물류시설 투자 우선순위에 관한. 자, 변경이기 때문에 이미 정해놓은 것을 갖다가 바꾸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1번보다는 중요성이 좀 낮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1번보다 중요성이 낮아요. 1번. 자, 2번. 3번 보면 국가물류 기본계획과 관련 물류시설 시설 개발 종합계획 변경이에요. 이 변경은요 이미 정하는 목표보다 훨씬 낮은 것이 이미 정해놓았던 것이기 때문에 변경이란 말은 순위적으로 따지면 낮은 것이에요. 낮은 거. 그 다음에 4번도 굳이 읽을 필요가 없어요. 왜? 변경이 나왔어요. 변경. 5번도 변경이에요. 사실 변경. 그래서 사실 이 변경은요 여기에 나오는 1번 지문보다 가장 낮은 것은 2번, 3번, 4번, 5번이 다 낮은 수준입니다. 오히려 1번밖에 가장 중요한.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변경사항에 해당되는 것은 변경이 나왔다 해서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나와 있는 국가물류 정책의 목표 추진 전략하는 사항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여러분이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1번이고 여러분이 만약에 좀 복잡하시면요. 그 밑에 해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재 해설 국가물류 기본계획의 중요한 사항에 변경해가지고 1번의 국가물류 정책의 목표와 추진사항의 전략에 관한 사항 2번, 3번, 4번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런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니까 보시면 되고 이 변경을 반영한다. 변경을 하는 것은요. 이미 정의됐던 내용을 바꾸기 때문에 훨씬 이것보다 중요성이 덜한다는 걸 알아두셔야 돼요. 문제는 어쨌든 간에 우리가 실력이 때론 없을 때는 약간의 감도 필요하다는 걸 여러분 거듭 설명을 드립니다. 물론 이게 감이란 그 자체가 실력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지만은 그래도 전혀 무시할 수는 없다는 거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18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합니다. 18번.
여기서 보시면요. 물류정책기본법령상 국토교통부 장관 해양수산부 장관이 물류사회에 관련된 분야의 기능 인력 및 전문 자 기능 인력 이미 앞에서 봤었죠. 전문 인력의 양상교육 할 수 있는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뭐냐 묻고 있습니다. 자, 1번 화주기업 물류기업 종사 물류인력 역량 상호죠. 물류인력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연수 국내 물류기업의 해외 진출, 해외 물류기업 국내 이건 투자 유치죠. 투자 유치. 교육, 전문인을 양성한다는 것은 뭡니까? 이 교육이에요. 교육. 교육이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된 용어를 갖다 고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물류인력 역량관의 교육연수잖아요. 교육연수. 자, 여기도 교육 프로그램이잖아요. 교육 프로그램. 그 다음에 물류시설 양성과 조정 기능 인력의 양성 교육. 그 다음에 물류체계 효율화서 선진기법 교육 프로그램. 그러니까 교육 교재 이런 것은 어찌 보면은요 사실 이런 말하면 좀 뭐하지만 틀릴 수가 없습니다. 지문 자체에서 실제로 여러분이 실제로 기출문제 이제 풀어보시는 분은 아실 수가 있겠지만은 다 이런 식이에요. 이런 식. 그냥 법규가 어렵다는 것은 물류 관련 법규가 어렵다는 것은 사실 어찌 보면은 그 전체의 내용을 갖다 모든 법조문을 다 통달해 가지고 이해해서 정답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식의 의미를 갖다 좀 알아두시면 충분히 여러분이 정답을 고를 수 있고 당연히 2번이겠죠. 이거는 2번이에요. 여기는 교육이란 단어도 없어요. 그리고 이건 투자 유치는 전혀 다른 내용이죠. 이거는. 그래서 이건 양성하기 위한 할 수 있는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정답이 2번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내용을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다음 문제를 한번 넘어가서 봅니다. 자, 21번. 20은 다 물류정책 기본법상에서 종합물류 인증 기업의 인증 등에 관한 사항을 옳지 않은 것은 뭐냐 묻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인증이 나왔어요. 인증. 인증 등에 관한 사항을 옳지 않은 거. 자, 물류 관련 단체도 종합물류 기업 인증센터로 지정을 주죠. 자, 당연하죠. 물류 관련 단체도 인증 기업으로 들 수 있다고 이미 설명드렸어요. 화물 운송업만을 자, 화물 운송 상계 예원에서 물류로 인증을 받을 수 없다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 21번을 거기 한번 보시면 그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다음 페이지.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거기에서 일단 옳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화물 운송업만을 3개 연의 종합물류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자,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 장관 종합물류기업 인증센터로 하여금 종합물류기업 인증 요건을 충족기업으로 심사하게 할 수 없다. 자, 그 다음에 국가는 인증 종합물류기업이 물류시설을 확충하는 경우에는 다른 물류기업에 우선하여 수혜자금 일부를 이용할 수 있다. 자, 이거는 갖다 여러분께서 당연히 사탕 주는 것이니까 당연한 것이죠. 그 다음에 인증 종합물류기업에 대해서는 유통산업발전법상의 물류시설 우선 입주 대상입니다. 우선하여 물류시설. 사탕이 받은 사람은 입주를 우선할 수 있다. 인증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나오는 지정 줄 수 있다. 이런 거 1번, 4번, 5번은 명확해요. 근데 2번과 3번 보시면요. 화물 운송업만을 3개 영위하는 자는 종합물류. 자, 종합물류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요. 운송업과 물류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다양하게 할 수가 있지만은 그런 인증을 받을 수 없다고 나와요. 이건 왜? 맞는 말을 한 것이죠. 왜? 3개라는 복수가 있지만은 화물 운송업 하나만을 운영하기 때문에 하나나 마찬가지로 봐요. 그리고 종합물류 기업이라는 것은 이 화물 운송업이 하나가 아니라 다른 사업, 물류 서비스업이라든가 다른 사업도 영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맞는 것이고 국토교통부 장관은 종합물류기업 인증센터로 하여금 종합물류 인증 요건 충족 심사하게 할 수 있어요. 없다가 아니라. 이거 이미 여러분 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2번 질문 잘 알아주세요. 종합물류기업이라는 것은 하나의 영업만을 영위한다 해서 종합물류기업이 아니에요. 여러 개를 여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업, 그러니까 물류 사업에 다른 사업까지 같이 영위를 해야만이 종합물류 기업으로 인증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화물 운송업이 3개를 동일한 운송업만 3개 한다 해서 종합물류 기업이 아니라는 걸 알아주셔야 돼요. 자, 그 질문. 여러분 21번 거기 나오는 질문을 잘 좀 알아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6번 한번 내용 살펴보시면요. 보시면은 물류정책기본법상 등록 인증 자격 이미 앞에 지난 시간에 봤었죠. 등록 인증 자격 지정 어떻게 취소에 관한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뭐냐. 자, 여기 보시면은 거기서 나와 있는 내용 보시면은요. 26번이죠. 자, 거기서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제물류주산업자가 다른 사업에 자신 상호 성명
자, 이렇게 쭉 나와 있고 등록소를 대할 때 그 등록을 취소한다. 주무부 장관은 인증 종합물류기업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 방법으로 인증을 받을 때 그 인증을 취소한다. 자, 이런 것은 당연히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런 거 취소한다. 상호를 대거나 등록증을 갖다 대한 때. 그 다음에 여기 인증을 갖다 취소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인증을 취소한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장은 옳지 않은 것인데 주무부장은 인증 종합물류기업이 다른 사람에게 자기 성명, 상호 또는 사용하여 영업을 하게 하거나 인증서를 대한 때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고 자 일단 1번, 2번, 3번 봤고요. 그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서 볼게요. 4번과 5번. 4번과 5번을 보시면은 국토교통부장은 물류관에서 다른 사람이 자기 성명을 사용하거나 자격될 때 그 자격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거기서 국토교통부장 물류관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 사업을 사용하거나 자격을 대한 때는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 장관은 종합물류인증센터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 성명을 사용해 인증요건을 심사하거나 인증요건을 유지하게 점검할 때는 그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아, 여기 틀렸네요. 취소할 수 있다. 이런 지문인데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해야 한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께서 이거는 다른 사람이 자기 성명상 영업을 하거나 자기를 대한 때는 그 자기가 취소할 수 있다. 뭐 대한 때는 이렇게 취소할 수는 있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종합물류기업의 인증센터가 다른 사람의 자기 성명을 사용하고 인증요건을 심사하게 하거나 인증요건을 유지 여부를 점검하게 할 때는 그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아니라 취소할 수 있다예요. 이것도 이건 취소해야 한다 아니라 취소할 수 있답니다. 이거. 그래서 여기 내용은 이렇게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거는 조금 여러분이 좀 잘 좀 봐두셔야만이 내용을 갖다가 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고 자 일단 26번 봤고요. 그 다음에 30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합니다. 30번 물류정책기본법에 나와서요. 자 규정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뭐냐 묻고 있습니다. 물류정책기본법.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30번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시면은요. 자 물류정책기본법상 사업자 규정 위반에 관한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 사업 정지 처분에 가름하는 경우는 200만 원의 과징금이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사업의 휴지 폐업을 신고할 때는 100만 원 과태료가 있다는 거. 변경 등을 하지 않고 등록한 사람은 1000만 원 벌금. 자, 1천만 원의 벌금이라는 건 이미 여러분 설명드렸죠. 그 다음에 이거는 과태료, 150만 원 과태료. 그 다음에 국제물류 주로 등록하지 않냐고 경연자는 이건 3년이 아니라 1년이죠. 1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아니죠. 3천만 원. 그러니까 1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이거 가장 강력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에요. 그래서 이렇게도 시험이 나오니까 이런 것 좀 잘 봐두세요. 특히 벌금적인 측면 어느 게 가장 강한 제재냐라고 하는 것도 좀 알아줄 필요가 있다는 거. 자, 그렇게 하고 30번 봤고요. 다음 페이지 33번 지문 봅니다. 33번. 자, 물류정책기본법에서 물류관 협회 간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뭐냐 묻고 있습니다. 자, 거기 나와 있는데 1번에 물류관 협회는 법인화 한다는 거. 그래 법인 등록. 물류관 협회 업무 정관에 필요한 사항은 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물류관 업무 정관에 필요한 사항은 교통부령으로 국토교통부로 정한다. 자, 그다음에 아니죠. 이 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뭡니까? 민법 규정을 갖다가 민법 규정으로 준용한다 했잖아요. 규정. 자, 특별한 사유관은 민법에 있는 사단법이에요. 그래서 2번이 틀린 내용입니다. 2번 틀리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이런 내용은 모두 협회 관한 내용은 다 맞습니다. 이렇게 맞고.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보시면요. 36번 한번 보시면은 여기서 물류 서비스로 분류되지 않은 것은 뭐냐 묻고 있어요. 자, 화물 운송에 주선한다. 주선이니까 말로 사는 것이죠. 임대아주 서비스업이죠. 자, 정보 처리예요. 서비스업입니다. 컨설팅 당연히 가장 대표적인 서비스죠. 이 시설을 운영하는 뭐니까 운영업이에요. 시설 운영.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된다는 거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다음 문제. 40번 문제입니다. 물류정책기본법. 물류정책기본법이나 물류현황조사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뭐냐? 시도지사는 지역 현황물 조사하면서 국가통합교통체의 효율에 따른 교통조사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한다. 이런 것은 맞는 것이죠. 이번에 국토교통부 장관은 물류에 관한 정책 또는 계획의 수립 변경을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는 물류 관련 단체와 미리 협의한 후 미리 협의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틀린 것이에요. 그래서 국토교통부장 물류 현황조사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물류 현황조사 전부터 일부를 전문경으로 하게 수행할 수 있다는 거. 국토교통부장 물류 현황조사 지침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 자, 이거는 괜찮아요.
이렇게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 장과 협의하는 것은 문제 일반 협회하고 이렇게 하는 물류 관련 단체하고 협의하지는 않아요. 일단 정부가 더 우선권이 있는데 국토기도망 물류 현황조사 할 때는 물류비 등 물류집을 선정하여 물류정책 평가 활용 수단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 2번이 된다는 거 알아주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수고 많이 하시고요. 다음 시간은 새로운 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